2026년 어느 새벽, 중동의 밤하늘이 갑자기 낮처럼 밝아졌습니다. 테헤란 상공을 가르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들이 조용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전 세계 뉴스 속보가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 37년 한 나라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권력이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공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수 작전, 국가의 머리를 한 번에 잘라내는 작전, 전쟁보다 더 위험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끝날 수 있지만 권력의 공백은 세상을 더 크게 흔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명의 지도자가 사라진 순간 세계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중동의 정세, 국제 유가, 핵 확산 문제, 그리고 이 질문까지. 다음은 어디인가?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 해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왜 세계 질서를 흔드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연결되는지 차분히 그러나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37년 독재의 종말.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권력은 너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권력이 언제 시작됐는지보다 언제 끝날지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커메이니. 1989년 이란 혁명의 지도자였던 루할러 코메이니가 사망한 뒤 권력의 자리는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과도기의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혁명의 상징도 아니었고 카리스마적 지도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장 과소평가된 인물이 가장 오래 권력을 잡는 경우 그는 그렇게 권력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대통령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개혁파가 등장하기도 했고 강경파가 권력을 잡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정치 위에 항상 존재하는 자리, 최고 지도자. 이란 정치 구조에서 대통령은 행정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군대, 혁명수비대, 사법부, 국영방송, 외교 전략, 핵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이 최종 권력은 최고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는 구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은 선거가 있는 나라지만 권력 교체는 없는 나라다. 그리고 그 권력의 정점에 37년 동안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알리 커메이니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한 가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은 모든 권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듭니다. 지도자는 늙고 정권은 경직되고 사회는 변합니다. 이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외부 세계를 보게 된 세대, 그들은 더 이상 혁명의 기억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종교혁명은 역사가 아니라 억압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인권 문제, 히잡 강제 규정, 표현의 자유, 반정부 시위. 최근 몇 년 동안 이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체포, 탄압, 그리고 때로는 총격.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이 강할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통제도 강해집니다. 이것이 많은 장기 독재 체제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6년 새벽, 중동의 하늘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항공기들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테헤란, 그리고 이란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기지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도시 파괴도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권력의 중심, 지도부 벙커, 혁명 수비대 핵심 인물, 핵 프로그램 책임자, 그리고 최고 지도자. 작전은 몇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폭격은 짧았고 공격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세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7년 동안 이란 정치의 중심에 있던 인물 알리 커메이니, 그 권력은 단 몇 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작전을 단순한 공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수 작전, 국가의 머리를 한 번에 제거하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시설 파괴가 아닙니다. 군사력 약화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권력 구조의 붕괴.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공습이 아니다. 이건 레짐 체인지다. 정권 교체 작전. 한 국가의 권력 구조를 외부 군사력으로 한 번에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는 항상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공백은 때로는 전쟁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 순간 중동의 정치 지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공격했는가 확장본.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전쟁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총성이 울리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외교 협상, 정보전, 경제 제재, 군사 준비, 이 모든 것들이 수년 동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사건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긴장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갈등의 시작은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가까웠던 왕정이 무너지고 반미 성향의 혁명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체제 충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4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긴장은 다시 폭발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핵 문제였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핵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항상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평화적 핵 개발이다. 전력 생산, 의학 연구, 과학기술 발전. 이란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이 민간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기관들은 다르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그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단순한 에너지 개발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핵 기술이라는 것이 두 얼굴을 가진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기술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감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핵협상. 2015년 이란과 주요 국가들은 핵 합의를 체결합니다. 이란은 핵 개발을 제한하고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협정은 정치 변화 속에서 흔들렸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핵 문제는 다시 가장 위험한 국제 갈등으로 떠오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란 내부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란 사회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 문제, 히잡 규정. 이란에서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이 그 논쟁을 폭발시켰습니다. 히잡 단속 과정에서 한 젊은 여성이 사망한 사건. 이 사건은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도시는 격렬한 시위로 흔들렸습니다. 젊은 세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는 단순한 인권 요구를 넘어 정권 반대 운동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강경했습니다. 경찰, 혁명수비대, 대규모 진압, 수백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이란 정권의 강함이 아니라 정권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권력이 불안할수록 통제는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교의 실패였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군사 행동은 보통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 이전에는 항상 외교가 시도됩니다. 협상, 중재, 제재, 압박.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마지막 카드가 등장합니다. 군사 옵션. 이란 핵 협상도 여러 번 시도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많은 국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계속 연기됐고 신뢰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외교는 실패했다. 이 결론은 위험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외교가 실패하는 순간 남는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제재, 그리고 군사 행동. 역설적으로 외교는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외교가 완전히 실패하면 오히려 전쟁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갑작스러운 공격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된 선택이라고 분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쌓인 갈등이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결과가 바로 중동의 권력 구조를 흔든 그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정밀 참수 작전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확대, 독재자 제거는 정당한가? 이 사건이 전 세계를 흔든 이유는 단순히 군사 작전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도덕적 질문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외국 군대가 제거하는 것, 이것은 정당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일까요? 논쟁은 즉시 시작됐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국가 주권, 국제 질서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한 국가의 영토와 지도자는 외부에서 강제로 제거할 수 없다. 만약 이 원칙이 무너지면 세계는 무질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이지만 내일은 다른 나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사건을 국가 테러리즘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독재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더 정의로운가? 특히 이란의 인권 상황을 보면 논쟁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언론 통제, 정치 탄압, 여성 인권 억압, 반정부 시위 진압. 많은 인권 단체들은 오랫동안 이란 정부가 자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독재 체제의 종말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논쟁의 중심에는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인권. 한쪽은 말합니다. 국제법을 무너뜨리면 더 큰 혼란이 온다. 다른 쪽은 말합니다. 독재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비극이다. 결국 이 질문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독재자를 제거하는 것이 폭력인가? 아니면 억압을 끝내는 행동인가? 이 질문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격렬하게 논쟁되고 있습니다. 이란 시민들의 예상 박반응. 세계 언론은 한 가지 장면을 예상했습니다. 분노, 보복 요구, 거리 시위.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반응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격렬한 반미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외부 공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장면이 세계 언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조용한 환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그리고 여성들. 최근 몇 년 동안 이란 사회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SNS, 세계 문화, 젊은 세대는 외부 세계를 더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도 커졌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 문제, 히잡 규정, 사회적 통제. 많은 젊은 이란인들에게 이 체제는 혁명의 상징이 아니라 억압의 상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위기로 보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로 보았습니다. 독재 체제가 변화할 수 있는 순간. 하지만 역사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독재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자유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 공백, 정치 갈등, 군부 개입, 혁명, 혼란. 많은 나라들이 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사회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복잡한 순간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 충격 시뮬레이션. 정치 사건이 경제와 연결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금융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주식시장 하락, 금 가격 상승. 투자자들은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특히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곳은 단 하나의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중동의 좁은 바다 통로. 하지만 이곳을 지나가는 것은 세계 석유의 약 20%입니다. 만약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한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이후 여러 시나리오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단기 긴장, 충돌이 빠르게 진정되는 경우. 이 경우 경제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보복 공격, 이란이 미군 기지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 경우 세계 에너지 시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석유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세계 경제 둔화. 아이러니하게도 중동에서 벌어진 하나의 군사 작전이 지구 반대편이 생활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정학은 결국 경제로 돌아온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 큰 질문. 다음 질문은 북한이다. 이 사건 이후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어디인가? 중동 이야기가 갑자기 동아시아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몇 가지 공통된 정치 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지도자, 권력 집중, 외부 세계와 갈등, 그리고 군사적 긴장. 이 구조를 가진 나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북한. 북한의 지도자인 김 종마이너스원.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 권력을 가진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정치 구조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군대, 정보기관, 경제, 외교, 모든 결정이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에서는 이런 체제를 참수 취약 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도부가 사라질 경우 의사결정 구조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는 이란과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진 국가에 대한 군사 행동은 항상 더 큰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지만 북한 문제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재 체제, 핵무기, 군사 긴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이후 국제 정치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독재와 핵을 동시에 가진 국가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가장 가까운 당사자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전략, 이 이야기는 중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안보 환경 중 하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 서쪽에는 군사력이 급속히 증가하는 중국, 동쪽에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 체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의 안보 전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매우 복잡한 균형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대화와 협력이 긴장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억제력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강한 군사력과 동맹이 필요하다. 이 논쟁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한 가지 질문을 더 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힘없이 가능한가? 아니면 강한 억제력 위에서만 가능한가? 역설적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 강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국민의 선택이 모두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단순히 중동 정치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세상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 질서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